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을까요? 평생을 착하게, 정직하게 살아온 70대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고작 일주일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집도 통장도 모든 재산이 할머니 모르게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더 소름 끼치는 건요. 그 서류에 찍혀 있던 도장의 주인이 이미 의식조차 없던 남편의 이름이었다는 겁니다.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걸까요? 그리고 이 선량한 할머니는 어떻게 그 악랄한 자식들에게 통쾌한 복수를 하게 걸까요? 오늘의 사연, 여러분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진짜 사이다가 따로 없습니다. 서울 변두리 조용한 주택가 골목 안쪽에 낡은 단독주택 한 채가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72의 김순애 할머니가 살고 계셨죠. 평생을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며 정직하게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남편 역시 성실한 공무원이었고 두 사람은 소박하지만 따뜻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자식 셋을 키우며 허리띠를 졸라매던 시절도 있었지만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무너진 건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그날부터였습니다. 순애 할머니의 평화로운 노후는 그렇게 한순간에 지옥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붐볐습니다. 하지만 순애 할머니의 눈에는 이상한 광경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막내 며느리 정미가 장례식이 끝나기도 전에 남편의 형제들과 구석에서 무언가 속닥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 정미가 슬쩍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이 집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개발 얘기도 있다던데요. 순애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그게 지금 할 말이니? 아버지 떠나신 지 얼마나 됐다고. 정미는 애매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요. 이제 혼자 사시기 힘드실 것 같아서요. 순애는 그 말을 그저 철없는 며느리의 말실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예고편이었습니다. 곧 닥쳐올 지옥 같은 날들의 시작이었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딱 일주일 후였습니다. 아침에 우체부 아저씨가 등기우편 한 통을 건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순애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일까? 손을 떨며 봉투를 뜯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든 서류를 본 순간 그녀의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집이 언제부턴가 막내 아들 성호의 이름으로 이전되어 있다는 통지서였습니다. 그것도 남편이 돌아가시기 불과 며칠 전 날짜로 말이죠.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이?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순애는 즉시 막내 아들 성호를 불렀습니다. 성호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 집이 내 명의로 되어 있다는데. 성호는 담담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제 이름으로 바꾸셨어요. 세금 절약하려고 그러신 거래요. 거짓말 마라. 내 아버지가 그런 걸 나한테 말 안 하고 할 리가 없어.
어머니가 너무 걱정하실까봐 말씀 안 드린 거예요. 아버지도 그러셨고요. 순애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평생을 투명하게 살았고, 중요한 일은 반드시 아내와 상의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일을 몰래 했을 리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처음으로 자식에게 속는다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 뒤에 며느리 정미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정미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더 이상 미소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집이 이제 저희 명이니까 요양원 자리 알아보시는 게 어때요? 순애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이제 연세도 많으시잖아요. 혼자 계시기 힘드실 거예요. 저희가 여기 살 테니까 어머니는 편하신 대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순애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사람의 입에서 나올 말인가?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고작 보름밖에 안 됐는데 며느리는 벌써 시어머니를 쫓아낼 궁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정미야,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이제 집은 저희 거예요. 그녀의 말투엔 싸늘한 냉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을 삼키며 이웃 박 여사를 찾아갔습니다. 박 여사, 나 어떡하면 좋아? 우리 집이 막내 이름으로 넘어갔대. 박 여사는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언제요? 그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게 며느리가 보험 갱신 서류라고 해서 도장을 찍었던 적이 있긴 한데. 보험, 혹시 그게 그 서류였을 수도 있어요. 그날이 언제였어요? 순애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날은 남편이 병원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누워 계실 때였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번쩍했습니다. 그럼 그 서류가 집 명의를 바꾸는 거였단 말이야? 지금이라도 확인해 보세요. 경찰이든 변호사든 찾아가세요. 순애는 그날부터 진실을 찾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법률구조공단. 낡은 코트를 입은 순애가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가슴은 두근거렸고 손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젊은 여자 변호사가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로 오셨어요?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제 남편 명의였던 집인데 제 아들 이름으로 되어 있네요. 제가 모르는 사이예요.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거 좀 이상한데요. 인감이 흐릿하고 서명도 불안정합니다. 언제 작성된 거예요? 남편이 의식불명이었을 때래요. 변호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럼 이건 명백히 이상합니다. 본인의 의사 없이 작성된 문서일 가능성이 높아요. 순애의 눈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싸워볼 수 있단 말이죠. 네. 쉽진 않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증거를 확보해야 해요. 그 말 한마디에 순애는 다시 힘을 냈습니다. 며칠 뒤
막내 아들 성호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험악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소송 같은 거 하시면 저희도 가만 안 있을 겁니다. 내가 내 아들이 맞니? 너희 아버지 혼이라도 좀 봤으면 좋겠다. 성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뒤에서 정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괜히 창피하게 하지 마세요. 이미 우리 거예요. 법적으로도 문제 없어요. 순애는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 문이 닫히는 소리는 마치 모든 정이 끊어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순애는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서류를 정밀 조사하던 중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됐습니다. 서류에 찍힌 남편의 인감 도장이 병원에서 사용했던 도장과 미묘하게 달랐던 겁니다. 게다가 서류 작성 날짜는 남편이 중환자실에서 혼수 상태였던 시점이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위조입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며느리 정미의 휴대폰 메시지 기록에서 이런 문장이 나온 겁니다. 그냥 도장 하나만 받으면 끝나요.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몰라요.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고 성호와 정미는 곧 소환됐습니다. 드디어 재판날이 왔습니다. 재판정에 선 순애는 차분했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분노도 슬픔도 아닌 그저 정의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순애는 조용히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키웠니? 돈이 사람보다 귀하더냐? 내 아버지가 평생 모은 게 그렇게 쉽게 빼앗아도 되는 거였니? 정미는 고개를 떨구었고 성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판사는 엄숙한 표정으로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들은 위조된 문서로 재산을 편취하려 한 사문서 위조 및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한다. 또한 재산은 즉시 원소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명한다. 쿵. 순애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억울함이 분노가 그 모든 게 한순간에 풀리는 듯 했습니다. 집은 다시 순애의 명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순애는 놀라운 결정을 했습니다. 그 집 1층 일부를 개조해서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작은 쉼터로 만든 겁니다. 이웃들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순애 씨,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 일을 혼자 다 해내시다니. 순애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착하게 산다고 바보 되는 세상은 아니니까요. 정의는 느려도 결국 옵니다. 그리고 마당 한켠 고인이 된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제야 마음이 좀 놓이네요. 우리 집 지켰어요. 당신이 평생 지키려던 이 집, 이제 더 좋은 곳으로 쓰일 거예요. 그날 저녁 순애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정의는 느리지만 결국 온다는 걸 온몸으로 느낀 하루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나이 들어서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진심이 통하지 않을 때 바로 그때 무너지는 겁니다. 하지만
김순의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노인네가 뭘 하겠어라고 수군댈 때 그는 세상을 향해 똑똑히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몸소 증명했습니다. 진심은 결국 이긴다는 것을요. 샵 마지막 한 줄. 오늘의 이야기, 남편 죽고 나니 하이에나들이 몰려왔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에게 이런 기가 차는 사연들이 있으실 텐데,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